미디를 조금이라도 다뤄보신 분들은 미디 트랙과 오디오 트랙이 어떤 용도고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실 건데요. 오늘은 미디 트랙과 오디오 트랙을 넘나드는 몇 개의 팁을 드릴 거예요. 일단 미디 트랙의 소리를 오디오 샘플로 빼는 작업을 바운싱이라고 해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오디오 트랙의 인풋을 바운싱할 미디 트랙으로 설정을 하고 손수 녹음을 하는 거고요. 하나는 프리즈를 해서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둘 다 뭐든 괜찮아요. 이제 바운싱을 하면 좋은 게 피치밴드보다 오토메이션 할 수 있는 음폭이 넓어지죠. 그래서 이런 그라인드 사운드를 만들 수도 있어요. 또 리버스를 하거나 뮤트를 촘촘히 해서 차핑을 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오디오 트랙의 샘플을 미디 트랙에 놔봅시다. 그러면은 기계가 대충 아날리즈해서 청음을 해줘요. 문제는 좀 지멋대로라서 악기나 파형마다 배음이나 프리퀀시 역대가 다르죠. 사인파는 배음 없이 깔끔하고 소우파는 넓은 프리퀀시를 커버하죠. 이런 성격을 알고 편성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맥스에서 갑자기 소우를 쓸 때 효과적이겠죠. 또 미친 음역대를 자랑하는 소리가 있죠. 사실 화이트 노이즈의 정의는 모든 음역대에서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파형이거든요. 그렇다면 빈소리가 있을 때 노이즈를 일부러 넣어서 샤하게 만들고 채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럼에서 사운드 디자인할 때도 노이즈를 서브로 넣을 수 있게 해놨죠. 우리가 쓰는 웬만한 하이퍼소우는 다 화이트 노이즈가 섞여 있는 악기입니다. 이런 노이즈와 프리퀀시를 정말 잘 다룬 아티스트가 바로 플룸이죠. 베이스 프리퀀시가 미친듯이 넓고 또 더러워요. 근데 되게 풍성하고 색깔 있죠. 가히 그의 시그니처 스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레퍼런스로 작곡을 해보겠다 하고 프로그램을 딱 켰어요. 그럼 보통은 제일 먼저 하는 게 BPM부터 잡습니다. 내가 원하는 빠르기가 몇 BPM인지는 어떻게 알까요? 첫 번째, 그냥 작곡을 하면서 귀로 비교하면서 조금씩 밀당을 한다. 두 번째, 레퍼런스가 되는 곡이나 비슷한 템포의 샘플을 가져온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 넣은 샘플의 BPM으로 자동 세팅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것도 박자가 딱딱 맞는 댄스곡이어야 가능하고 발라드 같은 거 가져다 놓으면은 오할은 틀립니다. 그래서 있는 세 번째 방법, BPM 옆에 탭 버튼 보이시나요? 이걸 박자에 맞게 클릭을 해주면 몇 BPM인지가 나옵니다. 딱 4번 정도만 치면은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요. 계속 탭 버튼을 누르면서 평균적인 수치를 대략적으로 찾아주셔야 돼요. 보통 소수점 BPM을 쓰는 곡이 그렇게 보편적이진 않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128 BPM이겠네요. 그 뭔가 EDM 들을 때마다 나오는 꿀렁꿀렁한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만든대요. 먼저 드럼이 정박으로 나오는 하우스일 경우에는 사이드 체인을 걸어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베이스고 사이드 체인을 크게 걸어주면 뭔가 꿀렁거리죠? 코드에도 한번 줘볼까요? 이런 하이퍼소우에 사이드 체인을 걸면 사실 뭐 꿀렁거리게 하는 게 사이드 체인의 목적은 아니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고 저 같은 경우에 LFO2를 쓰기도 해요. 이게 어택감이나 릴리즈를 되게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가 있어서 저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걸 모든 트랙에 걸어주면은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노래입니다. 믹싱할 때 진짜 자연스럽게 공간감 연출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묵직한 스네어에 무턱대고 에코를 넣기엔 참 부담스럽죠? 음상을 넓히면 풍성해지는 것 같긴 하지만 공간이 뭔가 와닿진 않고요. 그때 써보세요. 트랙 하나 복부, 패닝을 양쪽으로 벌려주세요. 그리고 들어보면 네, 볼륨만 커지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측 하단의 D 버튼 보이시죠? 누르면 트랙의 미세한 시간을 밀고 당길 수가 있는데요. 한쪽 스네어만 7에서 15ms 정도 밀어줍니다. 이제 들어보면 미세하게 밀린 박자 덕분에 시간차 공격으로 깔끔하지만 풍성하고 넓은 공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바로 그것, 에코. 교장 선생님이 아침 조회 시간에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게 했던 마지막으로 우리 성당 여러분
바로 그 에코가 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그 뭐 대충 울리는 거 이 정도로만 에코를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그것도 아세요? 에코는 리버브와 딜레이를 합해서 부르는 말이라는 거. 사실 세 개가 다 같은 줄 아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일단 딜레이는 감이 좀 오죠. 맞아요. 시간차 공격이 딜레이입니다. 메아리 쳐서 돌아오는 소리. 그럼 리버브는 뭐냐? 공간 그 자체예요. 음이 퍼지고 뭐 유지되고 돌아오는 종합적인 울림을 말해요. 사실 이걸 1분 안에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정의를 하긴 했는데, 쉽게 비교하자면 딜레이를 오지게 넣으면 깨끗한 내 소리가 오래오래 들려오지만 리버브를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음악을 듣다 보면 뭔가 변조된 사람 목소리가 악기처럼 나오잖아요. 그걸 복스찹이라고 하는데요. 리버스, 코러스 등의 변화도 들어가지만 일단 보통 피치가 달라집니다. 낮게 깔거나 높게 올려서 좀 부자연스럽고 약간 애기 같은 소리를 내곤 하는데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옥타브를 올려서 써요. 이해는 가는 게 주어진 MR에서 바로 녹음을 하고 피치업을 시키면은 사실 옥타브밖에 올릴 생각을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느끼셨겠지만 샘플의 옥타브 변형은 데미지가 좀 커요. 소스가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MR을 4-5키 정도만 낮추고 녹음을 한 후에 0피치까지 다시 올립니다. 훨씬 자연스럽고 양질의 보컬찹이 나올 거예요. 물론 보컬찹은 노가다의 연속이라 이런 소스가 나왔다고 해도 이제 튠하고 믹싱하고 해야. 자, 오늘은 다프트 펑크가 되어봅시다. 보코더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코더를 불러옵니다. 소리가 이렇게 나오네요. 제가 원한 건 이런 소리가 아니었어요. 캐리어를 익스터널로 놓습니다. 그럼 사이드 체인 걸 때처럼 오디오 출처를 설정할 수 있죠. 이제 보코더의 기반이 될 악기에 걸어줍시다. 저는 아날로그를 선택했으니까 이제 오디오 프롬 아날로그. 이게 보컬에 묻을 거니까 악기 소리를 따로 안 들리게 꺼주시고요. 보컬 트랙은 바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오토해 놓습니다. 그리고 커맨드를 이용해서 동시 녹음을 클릭해주면 이렇게만 하면 누구든지 보코더 다룰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놀면 진짜 시간 하루 종일 갑니다. 주의하고 쓰세요. 와우. 세상 모든 소리를 악기로 만들어버리는 도구, 샘플러를 소개합니다. 목소리를 녹음을 하고 사용할 부분을 잘라서 이것저것 만져주면 플래시 1, Flash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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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ash one. 오호. 이번엔 휴대폰 진동 소리를 녹음해서 차핑. 한국인한테 걸리면 무조건 악기가 되는 거야. 에이블톤 쓰면 항상 누른다는 단축키, 커맨드 쉼표 설정, 커맨드 T 오디오 트랙, 커맨드 F 파인더, 커맨드 D 듀플리케이트, 커맨드 쉬프트 T 미디 트랙, 커맨드 G 그룹화, 커맨드 B 클릭 노트, 커맨드 U 컨타이즈, 커맨드 E 자르기, 커맨드 A 전체 선택, 커맨드 J 붙이기, 커맨드 R 이름 바꾸기, 커맨드 S 저장, 커맨드 쉬프트 R 추출하기, 커맨드 Q 나가기. 에이블톤엔 단축키가 드럽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단축키도 있는데 그럴 때는 단축키를 만들어 두시면 편합니다. 예를 들면 녹음 버튼이나 메트로놈처럼 자주 쓰는 도구들은 단축키가 있으면 좋겠죠. 컨트롤 K를 눌러주세요 라고 말하면 맥북 유저는 자연스럽게 커맨드 K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색이 입혀지죠. 여기서 색이 있는 모든 것에는 단축키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예컨대 첫 글자를 따서 녹음을 R, 메트로놈을 M 이라고 설정해 놓으면 근데 사실 껐다 키면 다시 초기화가 되거든요. 만약 모든 프로젝트에서 다 이 단축키를 기본으로 쓰고 싶다면 파일에서 Save Live Set as Default Set 누르시면 됩니다. 굳이 알 필요 없지만 알아두면 개꿀인 단축키 하나 소개시켜드립니다. 만약 듀얼 모니터로 작업을 하고 있다면 눌러보세요. 커맨드 Shift W. 믹서 창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버티컬과 호라이즌을 동시에 비교하며 볼 수 있어서 편해요. 이 상태에서 탭 버튼을 누르면 두 화면이 반전된답니다.